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개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민간 위탁 운영사의 부실 운영과 근로자 파업 등 진통도 컸는데요. 순천시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대표 직업체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어린이와 청소년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 성남의 한국자벌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에 지역이 거는 기대감은 컸습니다. 호남권은 물론 경상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직업체험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개장 이후 지난 2년 동안 한 해 평균 8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용객 수가 11만 명까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인프라가 지역의 거점으로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하지만 순천만 자벌드에 대한 지역의 평가는 아직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진 민간 위탁 운영사의 부실 운영 의혹, 노동자들의 4개월여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첨예한 노사 갈등 속에 지역사회 여론은 비판적입니다. 자벌드의 의미와 성과를 퇴색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의 고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는 개관 2주년을 맞아 자벌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의 추가 확보 방안, 신규 직업체험 관련 콘텐츠의 변경, 홍보 다각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자연에서 창의성을 배우는 에코사이언스 개념, 그리고 미래 첨단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IT 기반의 직업체험 학교로 거듭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 2주년을 맞은 순천만 자벌드. 순천만 자벌드가 가치와 비전을 가진 지속가능한 국내 대표 직업체험시설로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얼마 전 화순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0,000원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여수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여수만의 청년 주거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확보와 지역 활성화는 물론 직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유출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여수 곳곳의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특히 여서동과 문수동 지역의 임대아파트는 여문지구 침체로 900여 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10,000원이란 파격적인 금액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화순군의 10,000원 주택 정책.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일 화순군청 관계자와 청년 등 40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 등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를 유치할 수 있고 공실로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수만의 특색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이 성공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 무엇보다 여수 산단의 중소기업체들이 이 정책을 반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애초 여수 근무를 꺼리는 데다 대기업과 달리 사택을 지어 제공하기도 어려웠던 탓에 신입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를 지원해주게 되면 여수에 있는 기업에 자기들은 지원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여수에 고용된 외지 청년들이 장기 근속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기에 오래 생활하지를 못해요. 그 외지에서 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거 문제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수시의회는 이처럼 지역에도 청년 주거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산단의 중소기업과 비용을 분담해 10,000원 주택 공급 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여수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을 앞두고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관람객 800만 명 돌파에 대해 대단하다며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도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에 지원을 지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서 감사와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올 여름 남해안의 고수온 현상으로 고흥 앞바다에서도 양식장 피해가 심각합니다. 150여 양식어가에서 굴과 전복 등이 집단 폐사해 잠정 피해액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고흥군이 고흥굴 주 생산지인 포두면 취도마을을 방문해 굴 양식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올여름 등량만과 여자만에서는 지난 7월 28일 고수온 주의보가 첫 발령된 이후 같은 달 31일 경보로 확대 발령돼 지난달 22일 14시까지 57일간 고수온 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흥 지역에서만 전복 66개 어가에서 517만 8천 마리와 굴 70개 어가에서 105만 4천 줄, 어류 7개 어가에서 123만 8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 합동으로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고흥군은 피해 규모가 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1차 피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인 규명을 위하여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정밀 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고수온주의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씨에 도달하면 발령되고 사흘 이상 지속되면 경보로 강화되는데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가 바다수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달 여수에서도 94개어가 596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해 92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고수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설치 등에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사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고수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산과학원 등과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고수온에 강한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군은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가 나오는 대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대표 축제인 광양매화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 전략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광양매화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출입 체계 개선과 셔틀버스 동선 변경, 주차장 운영 방안 개선과 추가 확보, 하동군과 연계한 교통량 분산 등의 교통체계 개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매화축제 교통난 해소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며 획기적인 방안들을 도출해 내년도 축제부터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에는 공생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설립돼 100년 가까이 고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시설인데요. 최근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공생원을 방문해 약자 복지 실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28년 윤치호 전도사는 7명의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생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됐지만 부인인 일본인 윤학자 여사가 공생원을 이어갔고 30년이 넘도록 3천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인이었지만 1965년 목포 시민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7, 80년 전, 100년 전에 그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준 그 설립자 취지를 꼭 가슴에 묻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공생원에는 숙소와 식당, 사무실 등 건물이 하나하나 늘어났고 현재도 23명의 직원이 50여 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 사람도 아닌 일본 여성으로서 남편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고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생원이 문을 연 지 어느덧 95년째.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목포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공생원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 선언은 바로 공생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일 우호 증진과 약자 복지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윤학자 여사님은 국경을 초월해서 타국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길러내신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셨습니다. 공생원은 윤학자 여사가 태어난 지 111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1일 목포 시민 감사비 제막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벌써부터 전남의 대기록이 돋보입니다. 전남 대표 선수들의 다관왕 그리고 전남의 연속 우승 성공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상 여자고등부 200m 결승. 이은빈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확연한 격차를 보이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3관왕을 달성한 이은빈 선수는 올해도 전남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해 벌써 100m와 200m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100m에 이어 2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의 떠오르는 기대주인 육상의 백원율 선수. 남자 고등부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0m 우승도 노렸지만 아쉽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아 다관왕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일단은 400m 금, 200m 은을 땄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600 믹스랑 1600 계주에서 이제 최대한 성적이 좋게 1등을 할 수 있도록. 카누에서도 금빛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고등부 카누 K2 200m 결승에서 전남 대표팀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K2 이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최전까지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딱 들어오고 나서 딱 1등해서 진짜 그냥 딱 든 생각이 와 해냈다. 일반부 경기에서도 전남 선수단의 다관왕과 전국체전 연패를 향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머 던지기 간판 스타 박서진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5연패, 포환 던지기의 정희루 선수는 전국체전 9연패란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을 뛰고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1등 금메달을 걸 수 있어서 오늘 좋았고요. 기록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하키와 자전거, 우슈 등 전남 대표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